300만 원 정도면 현실적이라고 보는데요. 은퇴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소비를 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주관적인 중산층과 객관적인 중산층이 모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데,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경제 관련된 글도 쓰고 경제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중간 정도죠.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인 지위, 뭐 어떤 모든 면에서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이 중산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평균 정도의 어떤 소득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은퇴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소비를 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많이 벌고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소득이 많이 줄어들고 하지만은 소비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금액은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중산층 평균적인 소비가. 그러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연간 2천만 원 정도를 소비할 수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소비하실 수 있으면은 뭐 아주 넉넉한 중산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한 후에도 중산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 그러면은 뭐 어떤 자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현금 흐름, 그게 이제 월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평균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은퇴하신 분들 아까 여쭤보셨고요. 지금은 이제 그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인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딱 50등에 해당되는 분이 이제 중위값이다, 이렇게 합니다. 중위값 50%에 해당되는 그 사람을 중위소득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50등에 해당되는 정확히 50%에 해당되는 중위소득자가 어느 정도 소득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4명이 한 가구라고 생각했을 때 4인 가구의 어떤 중위소득, 그러니까 50%에 해당되는 소득이 월 6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이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정도가 중산층이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50만 원에 이제 50%면 한 37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150%다 그러면은 이제 월 소득이 975만 원 정도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이다 그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한 350만 원에서 97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중산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1인 가구들 많지 않습니까? 네. 1인 가구, 뭐 2인 가구들 많은데,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 좀 한번 환산을 해보면, 가구가 아니라 개인으로 보면 이제 균등화 개인 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균등화 개인 소득은 이제 본인이 얼마나 1년 동안에 이제 년 동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은 4인 가구가 600만 원을 번다 그랬을 때 균등화 개인 소득은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4인 가구가 600만 원을 벌어서 쓴다 그러면은 공동 소비가 많잖아요. 집도 한 채에서 살고 소파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죠? TV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근데 1인 가구로 가게 되면 그걸 이제 본인이 다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구 원수 전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구 원수의 루트값, 그러니까 4인 가구면은 루트 값이면 2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눠서 균등화 개인 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등화 개인 소득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중위 소득이 약 327만 원 정도 됩니다, 월 소득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1인 가구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월 한 327만 원 정도 자기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중간 정도 되는 거고요. 중위 소득의 50%에서 150%,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한 170만 원에서부터 한 490만 원, 500만 원 정도까지의 1인당 소득이 그 정도 되면 마찬가지로 중산층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만 원 정도면은 현실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300만 원 중에서도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있고 반드시 써야 되는 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고정비 같은 경우가 많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월 300만 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월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도 평균적인 소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대출을 갚아야 된다든지 뭐 집값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고정비가 많으면은 사실은 좀 중산층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300만 원 정도를 갖다 자기가 이제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정도의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뭐 충분히 중산층에 해당된다 이렇게. 그러면 그 박사님이 보시기에 예. 액수를 넘어서 품격 있는 생활을 위한 최소 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아 품격 있는 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품격이 많으신 분도 있고 품격이 또 경제적인 기준인 경우가 있고 또 뭐 품격이라는 것이 꼭 그 경제적인 이유 돈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본인이 또 자기 어떤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품격이라고 하는 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경제적인 거로만 보면은 뭐 중산층에 한 300만 원, 350만 원 정도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뭐 충분한 품위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더라도 본인의 어떤 삶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지키시는 분들은 뭐 얼마든지 품격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한 가지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율은 1990년도 정도 될 때는 75% 정도 됐었습니다. 중산층이 우리 인구의 4분의 3이 중산층이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 비율이 한 54%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20% 정도가 떨어졌고 그 얘기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됐다는 얘기죠. 부자랑 그 하류층의 사람들이 늘어났고 중산층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주관적인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면 중산층입니다. 이거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PD님 어떠세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산층이 아닌 거고요. PD님보다 훨씬 소득이 낮다고 하더라도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면 중산층인 거예요. 그냥 본인 마음 먹기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중산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관적인 중산층 비율은 1990년도에 우리나라가 한 83% 정도가 됐었고요. 80%가 넘었습니다. 객관적인 중산층이 75%, 주관적인 중산층은 80%가 넘었던 시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중산층이 많은 나라였고요. 근데 지금은 이 주관적인 중산층 비율은 우리 저기 PD님처럼 본인이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주관적인 중산층 비율은 40%대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주관적인 중산층과 객관적인 중산층이 모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데 주관적인 중산층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과거 1990년도, 1980년도 후반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래에 자기가 중산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주관적으로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소득이 낮거나 하더라도. 근데 이제 지금은 미래에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래에는 자기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그 계층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중산층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비교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상황에 지금 갈수록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최근에 그 드라마 유행했던 그 서울 자가의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이제 김부장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그 상태는 상류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항상 불안해하죠. 많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고 또 조금 이제 자기가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걸 또 이제 과시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드라마가 참 인기를 많이 끌어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상류층에 속한다고 상류층은 뭐 상위 10% 정도의 상류층에 속한다 그래도 상위 1%와 상위 10% 사이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상위 10%가 다 같은 상위 10%가 아니고요. 상위 1%에 들어간다 그래도 1%와 0.1%의 차이가 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피레침처럼 점점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고 그 차이가 점점 커지는 이런 사회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통계나 뭐 전반적으로 평균이라든가 중산층 얘기할 때는 뭐 중산층, 중상층, 상류층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또 그들만의 모임에 가보면 또 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또 자기가 너무 나는 하류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이제 본인의 위치가 열패감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점점 우리 사회가 이제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20대 80 사회에서 10대 90의 사회, 또 나아가서 1대 99의 사회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식의 어떤 마음을 자극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보통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비교에서 이렇게 열등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 공포라는 거는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많이 다른데 저는 그 드라마 김부장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공감 가서. 공감을 가서 그렇다는 거죠. 그분은 이제 50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대의 어떤 공포감 그리고 공포감이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그분은 뭐 서울 자가 대기업 이 세 개를 다 포기하게 되는 그 나중에 되면 이제 서울도 아니었고 자가도 아니었고 뭐 또 뭐죠? 대기업도 아닌 게 되면서 이제 계층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굉장히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 보면 이제 김 부장님의 아들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아들도 나오는데 이제 김 부장님의 아들도 계속 이제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 사회를 그대로 나타내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류층으로 추락할 것 같은 공포감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 상당히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가장 위험한 고정관념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가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산층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에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월 200만 원 정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돈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면 또 얼마 안 되는 돈이고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하면 또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는 시점에 돼서 뭐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월 200만 원 정도를 내가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이렇게 재테크를 잘 하시는다고 생각하면은 뭐 투자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제 200만 원 정도를 얻게 되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이 있고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면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그게 뭐 그런 식의 계획이 없이 갑자기 맞닥뜨려지면은 뭐 소득이 월 한 600만 원, 700만 원 받다가 이제 영원이 돼버리는 경우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 그럼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아까 박사님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200만 원을 쓸 수 있음에도 예. 본인이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 1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하는데도 본인이 예.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살고 계신 분 둘 중에 누가 더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분이 중산층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감, 100만 원을 벌면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요즘 그 우리나라의 어떤 물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 100만 원을 가지고 살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시대가 점점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노년의 소비, 은퇴 후의 소비는 대부분이 필수 소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젊은 분들이 뭐 이거 갖고 싶다 그래서 뭐 명품 사고 이런 소비가 아니라 의식주를 해결하고 병원 가고 이런 식의 어떤 뭐 조금 이렇게 편안한 보험금 나가고 그렇죠. 보험금 나가고 편안한 곳에서 좀 쉬어야 되고 그 본인의 어떤 신체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필수 소비를 하기 위한 금액 정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200만 원 안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100만 원 가지고 그런 필수 소비가 충당될 수 있는 시절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